빈소의 조용한 연불 소리만 들립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4년을 버텼지만 이제 무너집니다. 이 영원한 이별은 4년 전 작은 자존심에서 시작됐습니다. 4년 전 제사상 앞에서 젓가락을 놓으며 손이 멈춥니다. 이 마음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걸어오셨고 결국 나름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고 옛 지혜를 들어본 뒤 마지막으로 아직 늦지 않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버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상을 차리고 제기를 닦고 음식을 올립니다. 혼자서 하는 제사입니다. 자식들은 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놓으며 손이 멈춥니다. 아버님이 평생 쓰시던 젓가락입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이상합니다. 임종 때보다 오늘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사상을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님은 평생 등 굽혀 일하셨습니다. 자식 공부시키려고 먹이려고 입히려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알면서도 손 놓고 바라만 보다가 향을 피우며 눈물이 납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저 연기처럼 아버님도 멀리 가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닿지 않는 곳에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회는 제사상 차릴 때마다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제사상은 다 차려졌는데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영정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몸은 굳어 있습니다. 마음도 굳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을 해야 하는데 절을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립니다. 반복합니다. 제기를 만지작거립니다. 위치를 바꿔봅니다. 다시 원위치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렇게 손을 놀리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만 떠오릅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병원 계실 때가 생각납니다. 병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선 날이 생각납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사랑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말 한번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도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은 꼭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지만 내일이 왔을 때 또 돌아섰습니다. 모레로 미뤘습니다. 모레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동안 아버님은
혼자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문을 보셨다고, 누가 올까봐 기다리셨다고. 그게 저였을 겁니다. 자식이 올까봐 기다리셨을 겁니다.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춥니다. 가슴이 먼저 바닥에 닿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숨이 막힙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려고 합니다. 힘을 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막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자식이 무슨 절이냐는 목소리가 겨우 절을 마칩니다. 일어서려는데 일어서지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영정 사진을 봅니다. 아버님이 웃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아직 건강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효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좀 더 벌면, 시간 좀 더 나면, 여유 좀 더 생기면 그때 제대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버님은 기다리다 지쳐가셨습니다. 자식의 효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한 채 제사상의 밥그릇을 봅니다. 김이 납니다. 갓 지은 밥입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쌀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실 수 없습니다. 이 밥은 식을 것입니다. 아버님께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형식일 뿐입니다. 그게 더 슬픕니다. 살아계실 때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이렇게 정성껏 차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산 자의 위로일 뿐입니다. 죽은 자는 모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때는 젊었고 바쁘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는 것을,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다는 것을, 그러니 부모님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변명처럼 들립니다. 핑계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렇게 바빴을까요? 정말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낼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더 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그래서 미뤘습니다. 나중으로, 내일로,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그렇게 급하던 일들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중요하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지, 무엇 때문에 부모님을 뒷전으로 밀었는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얼굴 좀 보자. 보고 싶구나. 하지만 그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또 미뤘습니다. 그러다 깜빡 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이 심장을 찌릅니다. 진작 그때 갔어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다시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제사상 촛불을 봅니다. 흔들립니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립니다. 제 숨결 때문입니다. 한숨 때문입니다. 촛불처럼 아버님의 생명도 그렇게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제가 손 놓고 보는 사이에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손 놓고 봤다는 것이, 수수방관했다는 것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이, 아버님이 아프신 걸 알았습니다. 힘드신 걸 알았습니다. 외로우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 나면 그때 가겠다고 생각하며 밤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님 얼굴이 보입니다. 병실에서 문을 보시던 모습이, 전화하시던 목소리가, 애야 보고 싶구나.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평생 맴돕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참습니다. 옆방에 배우자가 주무십니다.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슬픔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제가 만든 후회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아버님이 나옵니다. 젊은 모습입니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웃고 계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이리 와라. 아버지 손 잡아라. 꿈속에서 달려갑니다.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버지 소리쳐 부르지만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베개도 젖어 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찼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뜨거움은 식지 않습니다. 후회는 시간이 지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아파집니다. 자식들도 바쁩니다. 저처럼 자식들도 약속을 미룹니다. 저처럼 다음에요, 아버지. 다음에 갈게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기다리시다 지치셨을까?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루지 마라. 지금 와라. 나중은 없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무슨 자격으로 충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제 잘못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못한 것을 자식들이 저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보일까요? 이게 벌일까요? 효도 못한 자식은 효도를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제사상 앞에 다시 앉습니다. 젓가락을 바로 놓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께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효도 못했습니다. 손 놓고 봤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한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영영 기회를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자식을.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영정 사진만 조용히 저를 봅니다. 웃고 계십니다. 그 미소가 더 가슴 아픕니다. 끝까지 자식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촛불이 반쯤 탔습니다. 곧 꺼질 것입니다. 제사는 끝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갈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손 놓고 본 것에 대한 후회를, 수수방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경험이, 그 후회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노부부의 거실입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희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사진입니다. 한 어르신이 그 사진을 내립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액자 뒷면만 보이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몇 번째입니다.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 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배우자와 오래 살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한 밥상에서. 하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둘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는 행복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순간부터 금이 갔습니다. 작은 오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먼저 사과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손 놓고 봤습니다. 그 금은 점점 커졌습니다. 틈이 되고 벽이 되고 마침내 넘을 수 없는 강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지만 가장 먼 사람이 됐습니다. 뒤집어 놓은 사진을 다시 봅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다시 걸어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한참을 망설입니다. 손이 사진 액자와 허공 사이를 오갑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습니다. 거실 시계만 째깍거립니다. 배우자는 안방에 계십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지냅니다. 부부인데 따로 잡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합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자기 밥만 차려 먹습니다. 설거지도 자기 것만 합니다. 외출도 따로 합니다.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와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일상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작은 침묵들이 쌓여서, 작은 회피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의식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대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가끔 외롭습니다. 밤에 특히 그렇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배우자가 아프신가 봅니다. 일어나서 봐야 하나. 약이라도 갖다 드려야 하나. 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불만 올려당깁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기침 소리가 멈춥니다. 조용해집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숨소리라도 들리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집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일어나서 봐야 하나? 문을 열어야 하나?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왜 왔느냐는 눈빛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잠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신혼 때가 생각납니다. 좁은 새방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겨울이면 추웠습니다. 난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꼭 붙어 잤습니다. 서로를 안고 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넓은 집에 삽니다. 각자 방이 있습니다. 난방도 잘 됩니다. 하지만 춥습니다. 마음이 춥습니다.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멉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돌이켜봅니다. 생각해봅니다. 아, 그때였습니다. 그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만 화가 났던 것은 기억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나도 사과 안 해.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둘 다 먼저 굽히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대치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사과하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았습니다. 서운함은 남았습니다. 벽은 그대로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머리로는 둘 다 자존심이 있었다는 것을, 둘 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결국 얻은 게 뭡니까? 무엇인가요?
마음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보다 먼 사이가 됐습니다. 후회됩니다. 그때 사과할 걸, 먼저 손 내밀 걸, 안아줄 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걸.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막았습니다. 체면이 막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라는 생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봤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둘 사이에 벽이 쌓이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헛된 기대로. 하지만 저절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는 더 줄었습니다.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와서 변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너무 오래 외면했습니다. 가끔 배우자를 봅니다. 멀리서, 부엌에서 혼자 밥하시는 모습을, 거실에서 혼자 TV 보시는 모습을. 외로워 보입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둘 다 외롭습니다. 둘 다 쓸쓸합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부부가 이래야 하는 걸까요? 부부 사이가 이래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바꾸지 못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니까요. 밤이면 생각합니다. 내일은 말을 걸어볼까?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할까? 간단한 대화라도 나눠볼까? 날씨 이야기라도, 건강 이야기라도.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주저합니다. 어색할 것 같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느냐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묵합니다. 다시 회피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또 하루가 갑니다.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수수방관하는 자신이, 손 놓고 보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요? 젊었을 때 꿈꾸던 노년일까요? 행복한 부부로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손잡고 산책하는 노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손도 잡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알까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지내는 걸.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대화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입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이 돌아가면 다시 침묵입니다. 다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외로움 속으로.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혼 사진을 다시 봅니다. 뒤집어진 채로. 다시 걸어야 할까요? 제자리에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저 웃음을 볼 때마다, 저 약속을 볼 때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 서로 사랑하겠다는 약속, 아프면 돌봐주겠다는 약속,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 놓고 봤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사랑이 식는 것을, 약속이 깨지는 것을 모른 척 했습니다. 수수방관했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손 놓고 봤을까요? 조금만 노력했어도, 조금만 먼저 다가갔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손을 펴봅니다. 떨립니다. 이 손으로 배우자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덜합니다. 이 후회보다는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부 사이에 이런 벽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그 감정.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이해되시나요? 공감되시나요?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입니다. 나이 70이 넘은 동창들입니다.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귀합니다. 매년 몇 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주 보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동창회 명단을 봅니다. 이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 멈춥니다. 오래 봅니다. 펜을 듭니다.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멈춥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 이름의 주인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이가 나빴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특히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많은 동창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창회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도 희미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만 남았습니다. 서운함만 남았습니다.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명단을 다시 봅니다. 그 이름을 봅니다. 펜을 다시 듭니다. 긋고 싶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없던 사람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다 떨어집니다. 반복합니다. 망설입니다. 지워야 하나, 두어야 하나, 연락해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명단을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명단을 봅니다. 그 이름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동창들 이름을 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작년에는 3명이 이름 옆에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별표 표시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언젠가 그 이름에도 별표가 붙을 것입니다. 그 전에 화해해야 하나,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겠습니까? 오랜 동안 말도 안 섞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화번호를 압니다. 아직 저장돼 있습니다. 여러 번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언젠가 연락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한참을 봅니다. 눌러볼까? 전화해볼까? 손가락이 화면 위로 갑니다. 멈춥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제 와서 왜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동안 뭐 했느냐는 말을 들을까봐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 옛날 사진을 꺼냅니다. 졸업 앨범입니다. 그 친구가 있습니다. 제 옆에 서 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매일 같이 놀았습니다.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꿈도 나눴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늙어서도 같이 있자고. 하지만 지금은 남보다 먼 사이입니다. 얼굴도 못 봤습니다. 목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안부도 모릅니다. 건강한지 아픈지 잘 사는지 힘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습니다. 먼저 연락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창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가끔, 간접적으로, 아무개는 요즘 어떻게 지내? 관심 없는 척 물어봅니다. 동창들은 대답합니다. 잘 지내던데. 손주도 생겼대. 손주가 생겼답니다.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갔을 것입니다. 축하한다고, 밥이라도 사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셨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했답니다. 걱정됩니다. 문병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연락 안 하다가 아플 때만 찾아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손 놓고 봅니다.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모른 척합니다. 수수방관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내는 게 바보 같다는 것을, 친구 잃는 게 자존심보다 훨씬 큰 손해라는 것을, 인생에서 50년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운합니다. 여전히 화가 납니다. 10년 전 그날이 생각나면 가슴이 뜁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수치심이 되살아납니다. 그날 동창회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수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그 친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그때 정말 웃겼어. 바보 같았다니까. 농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제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창피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말이, 그 웃음이,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이. 다음 날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제 그 말 기분 나빴어. 사과해줘. 하지만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농담이었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제 기분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거다. 이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연락할 줄 알았습니다.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먼저 오기를, 사과하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5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는 게 후회됩니다. 가끔, 자주, 거의 매일, 그때 참을 걸, 넘어갈 걸, 그냥 웃어넘길 걸. 정말 농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걸, 화내지 말고 설명할 걸. 그 말이 기분 나빴어. 농담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상처였어라고 부드럽게 말할 걸.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화가 너무 났으니까요. 감정적이었으니까요. 순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농담 하나 때문에 50년 우정이 깨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하겠습니까? 10년 전 그 일 사실은 내가 너무했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결심합니다. 오늘은 전화해야지. 오늘은 용기 내야지. 하지만 해가 지도록 하지 못합니다. 내일로 미룹니다. 모레로 미룹니다. 그렇게 또 1년이 갑니다. 다른 동창들이 물어봅니다. 아무개랑 왜 안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대답합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바빠서. 거짓말입니다. 별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생긴 일이. 동창의 날이 다가옵니다. 매번 고민합니다. 그 친구를 부를까? 연락할까? 하지만 매번 포기합니다. 이제 와서 부르면 어색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빼놓았다가
갑자기 부르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명단에서 뺍니다. 없던 사람처럼 합니다. 동창회는 열립니다. 친구들이 모입니다. 웃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공허합니다. 한 사람이 빠져 있으니까요.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 아무개는 안 왔네? 대답합니다. 연락이 안 됐어. 또 거짓말입니다. 연락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옳은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자존심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쩌죠? 화해할 기회도 없이, 사과할 기회도 없이, 그럼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처럼, 배우자처럼, 또 그런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은 아니라고 미룹니다. 수수방관입니다. 제 인생을, 제 관계를, 제 우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명단을 다시 봅니다. 그 이름을 봅니다. 펜을 놓습니다. 오늘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할 수 있을까요? 모레는, 언젠가는,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압니다. 부모님 일로 배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로 배웠습니다. 미루면 영영 못합니다. 언젠가는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도 못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또 1년이 가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 부고를 받겠지요. 그제서야 후회하겠지요. 울겠지요. 혼자 울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친구 계신가요? 연락하고 싶지만 못하는, 화해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그 마음 이해되시나요? 공감되시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 한 줄이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 배우자와 쌓인 벽, 친구와의 단절,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겉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알면서도 손 놓고 봤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수방관이라는 말입니다. 수수방관, 손을 놓고 그냥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들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 볼 수 있으면서도 외면할 때, 옛날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구하지 않았다는 마음의 짐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지만 결국 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에 공감됩니다
한마디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한 줄 남겨주세요.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큰 따뜻함이 됩니다. 제사상 앞에 계신 그분, 젓가락을 놓으며 떨던 그 손, 그 마음 이해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아픔입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이제 무엇을 해드려도 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수수방관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효도할 수는 없지만 그 후회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가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의 화목이었을 수도, 정직한 삶이었을 수도, 이웃과의 나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진짜 효도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등 굽혀 자식 교육에 힘쓰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손주들에게 그 정성을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이웃과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세요. 부모님의 정신이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께 하세요. 배우자가 계시다면 오늘 저녁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형제가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자식이 있다면 오늘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세요. 부모님께 못다한 그 마음을 지금 곁에 계신 분들께 전하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에서 오지만 치유는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효도를 지금 내 곁의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수수방관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비록 들으실 수는 없지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제사상 앞에서 산소 앞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세요. 부모님은 이미 용서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할 차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제는 나를 용서하고 앞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음으로 후회를 힘으로 바꾸세요. 그 깊은 후회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세요. 다시는 이런 후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것이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후회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교훈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부모님 사진 앞에 물 한 잔 떠드리세요. 주말에 산소 한번 다녀오세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 해드리세요.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수수방관을 멈추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부모님 사진에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를 오늘 하루 실천해 보는 것. 작은 시작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놓은 결혼 사진. 그 사진 속 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는 그 마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따로인 그 외로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년의 부부 갈등은 젊을 때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벽이니까요. 하지만 수수방관의 교훈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손 놓고 봤다면 이제부터라도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더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아침에 눈 마주치며 잘 잤어요? 한마디. 저녁에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건강 이야기를 해보세요. 약은 드셨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쌓이면 서서히 벽이 낮아집니다. 40년 쌓인 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오늘 아침은 같이 먹을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물어보세요. 모레 다시 물어보세요. 언젠가는 그래요라는 대답이 올 것입니다. TV를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같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과거를 꺼내지 마세요. 10년 전 그때 내가라고 시작하면 다시 싸웁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밝히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대신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손주 생일에 같이 갈까요? 다음 달에 단풍 보러 갈까요? 미래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신호입니다. 먼저 작은 배려를 보여주세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으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을 생각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기침하시면 약을 갖다 드리세요. 추우면 담요를 덮어 드리세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이 말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세요. 70이 넘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끌어주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센터에서 부부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다른 부부들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았던 결혼 사진을 다시 거세요. 뒤집어 놓지 마세요.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비록 중간에 길을 잃었지만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해보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볼까요? 배우자가 듣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니까요. 수수방관을 멈추세요.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손 놓고 보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도해 보세요. 인사 한마디, 미소 하나, 배려 한 가지. 그것이 40년 벽을 허무는 첫삽입니다. 이런 마음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작은 말 한마디 건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까요? 라고. 동창 명단에 그 이름. 지우지도 못하고 연락하지도 못하는 그 이름. 10년째 망설이고 계신 그 마음. 이해합니다. 50년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수수방관은 여기서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친구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손 놓고 있는 것.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제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70이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친구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희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50년 우정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자존심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문자부터 시작하세요.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로 시작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연락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과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명절에 보내보세요.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생일에 보내보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네요. 건강 챙기세요. 이런 소소한 연락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세요. 문자로 몇 번 주고받았다면 용기 내서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차 한잔 할까요? 밥 한번 먹을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나면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10년 전 그 일을 꺼내지 마세요. 그냥 현재를 이야기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손주는 몇이야? 건강은 괜찮아?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세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일은 미안했어. 억지로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서로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다른 동창을 통해 전하세요.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다른 친구를 통해 안부를 전하세요. 아무개한테 안부 전해줘. 잘 지내고 있다고. 그 친구가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동창회에 함께 오자고 다른 친구가 설득해 주길 부탁하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다 같이 모이면 좋겠어. 아무개한테 꼭 오라고 해줘. 중간 다리가 있으면 더 쉽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사과하세요. 누가 잘못했든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10년 벽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70이 넘어서 배운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년 동창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 그 친구도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화해하세요. 그 전에 용서하세요. 장례식장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화해할 걸 하며 영정 앞에서 우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동창의 명단에 이름을 다시 넣으세요. 지우지 마세요. 당당하게 연락하세요. 이번 동창회에 꼭 오세요.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싶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수수방관을 멈추세요. 우정이 사라지는 것을 손 놓고 보지 마세요. 50년 인연을 10년 감정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저녁 그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 잘 지내시죠? 오랜만입니다. 이 한 줄이 10년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 배우자와의 냉전, 친구와의 단절,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방관입니다. 알면서도 손 놓고 본 것, 해야 할 일을 미룬 것,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외면한 것.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나중에 한다는 변명, 자존심이라는 장벽.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 할 거야. 기회는 또 있을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빴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생계 유지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뒷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와는 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을까? 왜 조금만 더 노력했을까? 수수방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장은 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평생 가슴에 남는 아픔이 됩니다. 왜 우리는 수수방관하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변화가 두렵습니다. 지금 상태가 불편해도 변화는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입니다. 먼저 행동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책임도 없으니까요. 이어서 방관자 효과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결국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할 용기, 관계를 회복할 용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을, 행동에서 실패한 것보다 행동하지 않아서 놓친 것이 더 아프다는 것을, 시도라도 해볼 걸, 노력이라도 해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수수방관이라는 옛말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봐도 못 본 척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이 문제를 고민했고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방관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수방관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작은 회피들이 쌓입니다. 작은 침묵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멈출 수 있는 순간도 여러 번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순간은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가 지금 손 놓고 있구나. 모른 척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 생각이 날 때, 아, 전화드려야 하는데 하는 순간. 배우자를 볼 때 말을 걸어야 하는데 하는 순간. 친구 생각이 날 때 연락해야 하는데 하는 순간. 이때가 멈출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순간은 불편함입니다. 지금 상태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울 때, 명절이 쓸쓸할 때, 밤에 잠 못 이룰 때, 이 불편함이 변화의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불편하면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서 맞이한 순간은 후회의 예감입니다. 이러다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후회의 그림이 그려질 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러다 배우자와 영영 멀어질 것 같아. 친구가 먼저 세상 떠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멈출 수 있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순간은 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후회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뉴스에서, 책에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을 때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변화의 기회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맞아, 나도 수수방관하고 있었어 하고 깨닫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멈출 수 있는 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아직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아직 연락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는 수수방관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창문을 여세요. 햇빛을 받으세요. 심호흡하세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오늘은 한 가지라도 행동하겠다고. 아침 식사 때 배우자에게 말을 거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간단한 말이지만 침묵을 깨는 시작입니다. 부모님 사진을 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세요. 혼자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이것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연락할 사람을 정하세요. 한 명만. 오늘은 아무개한테 연락해야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막연하면 안 합니다. 명확해야 실천합니다. 낮 시간을 활용하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걷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아침에 정한 그 사람에게.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요즘 어때? 짧은 통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편지를 쓰세요. 보낼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일단 쓰세요.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미안해, 사랑해 보고 싶어 써보세요. 쓰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관계 회복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세요. 과일 하나, 빵 하나라도 좋습니다. 저녁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줄 것을 이거 드세요 하며 건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말을 걸었는지,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했어. 없었다면 내일 다짐하세요. 내일은 하겠어. 일기를 쓰세요. 긴 글 아니어도 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아내에게 인사했다. 오늘 아버지 사진에 절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변화가 보입니다. 잠들기 전에 용서하세요. 남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일 또 노력하면 된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배우자가 주무시는 방 쪽을 보세요. 문을 열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다가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언젠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을 하나 정하세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오늘 인사만 했다면 내일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을 활용하세요. 평일보다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미뤄뒀던 일을 하세요. 연락하려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가려던 산소에 다녀오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세요. 외식도 좋고 집밥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을 만드세요. 배우자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라고 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마음을 녹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관계 회복은 고립되어서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방법도 보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가세요. 없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은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매일 인사하던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주 전화하던 것이 익숙해집니다. 관계를 재설정하세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연락했다면 이제 만남을 제안하세요. 한 달 동안 대화했다면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부부 여행을 계획하세요. 오래된 친구들과 모임을 만드세요. 취미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한 달 노력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 목회자, 복지사 누구라도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 뒤에는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목표가 있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쌓인 벽 앞에서 10년 동안의 침묵 앞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사과나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잘 지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이것이 수수방관을 멈추는 시작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냉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시도라도 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중간 역할을 부탁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도와줄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핑계가 생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전화기를 드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 회복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간에 쉬어가도 됩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수방관을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언젠가 싹이 틉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세요.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숨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수수방관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수수방관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오늘은 수수방관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손을 놓고 바라만 보는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 배우자와의 벽 친구와의 단절, 모두 수수방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인사 한마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이것이 수십 년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면초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눈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와 경험이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시고 좋아하시는 일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푹 쉬시고 좋은 꿈 꾸시며 내일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맞이하세요.